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작업 동기 및 직무 만족 관련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부터 출발해 보시죠. 요즘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성대결절이 왔는데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오늘도 목소리가 좀 명쾌하게 안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 우리 많이 다뤘죠? 어디서 나왔죠?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매슬로우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의 학자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안전의 욕구가 있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요.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욕구들이 가장 욕구가 세다. 왜?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욕구는 밑에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위계적으로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위계 이론이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정 뭐 같은 말입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아 존중, 존경의 욕구, 자아 존경, 존중이라고도 하고 존경이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볼 거 없습니다. 인간 욕구의 특징들, 욕구 위계에서 하위에 있는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이다. 욕구 위계에서 상위의 욕구는 전생의 발달을 해서 후반에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욕구 위계에서 상위의 욕구의 만족은 지연될 수 있다. 자아 실현이죠. 하위 욕구는 생존에 필요하고 상위 욕구는 성장, 상해는 성장, 하위는 생존. 그래서 성장하면 자아 실현이다라고 보고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은 학습에 의한 것이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뭐 당연하겠죠. 제1 형태의 욕구로서 결핍 욕구는 생존적인 경향이 강한 욕구인 반면 제2 형태의 욕구는 성장 욕구,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위인 욕구가 더 강하다. 밑에 건 생존이고 위에 건 성장이다. 뭐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슬로우가 제시한 자아 실현한 사람의 특징. 자아 실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의 로저스, 이거 성대결절이니까 또 발음도 잘 안 나오네. 하여튼, 로저스가 주장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과 똑같은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조절한다.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지각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고 만족스러워한다.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상 능력이 있다. 좋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1번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친구가 돈을 꺼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안해. 친구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돈은 못 꺼줘 라고 딱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부담스러워. 이제 앞으로 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잘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들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니까 표현을 못하니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잘 표현하고 조절한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왠지 또 그럴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니까 억제해야지. 그게 삑사리입니다. 부정적인 건 억제하면 병생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 즉 노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이다. 노할 수 있는 사람, 잘 표현하고 조절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더퍼 ERG 이론 한번 제가 언급했죠. 그래서 알더퍼라는 사람이 또 매슬로우께 욕심내서 5가지 층에 대해서 본인이 나왔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를 묶어서 존재 욕구, 영어 약자 E를 썼고요. 관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또 자아 존중 또는 존경의 욕구 일부를 섞어서 존재 욕구,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자기 실현 욕구. 여기는 자아 존중은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계 욕구하고 여기는 성장 욕구가 겹칩니다. 그래서 ERG 이론.
존재, 관계 성장 욕구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좌절, 태행의 요소를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차원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오히려 저차원 욕구를 중요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알더퍼는요, 매슬로우는 위계로 움직이지만 알더퍼는 좌절과 태행, 또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한 건 알더퍼다라고 하고요. 대시의 내적 동기 이론입니다. 대시하면 받아줘라 이겁니다. 금전적 보상이 직무 동기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하는 이론이다. 금전적 보상 좋아하는데 좋은 건데 오히려 직무 동기를 낮출 수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이 내적 동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하고 정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공모 덕분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쓰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교수님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얼마 보내겠습니다. 얼마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야. 그냥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거면 되는데 교수님 합격은 하지만 저는 빚지고 못 살아요. 얼마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기분이 나빠지더라. 이게 대시의 내적 동기가 깎이더라 이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이 오히려 직무 동기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런 거 있죠. 뭐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오늘 내가 한 통 낼게. 그래서 딱 한 통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먹었어. 축하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축하해 잘 먹었어. 근데 나 빚지고 못 살거든. 다음에 내가 꼭 밥 살게. 이러면 아유 저건 꼭 저지르려.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진다. 이게 대시의 내적 동기 이론이다. 외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 오히려 기분을 잡치게 하더라. 이게 대시의 내적 동기 이론이다. 대시하면 받아줘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즈버그의 이 이론 나옵니다. 동기 이론과 위생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직무 만족에 해당하는 것은 동기 이론이에요. 동기. 불만족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위생 이론이에요. 위생이 불만족스럽다. 위생은 환경과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원적 욕구 구조, 즉 불만을 일으키는 요인은 위생 요인, 환경 요인과 위생 요인과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 동기 요인은 직무 그 자체예요. 직무 그 자체가 나 이 직무 그 자체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직무 그 자체가 동기고요. 직무와 관계된 주변 환경들의 얘기들이 위생 요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동기 요인은 직무와 관계에 있다. 직무 그 자체, 직무상 성취, 직무 성취된 인정, 승진, 책임, 성장, 직무와 관련되어 있으면은 이건 동기 이론이다라고 하고요. 일과 관련된 환경 요인으로서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 위생 요인을 좋게 하는 것은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만족감을 산출하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감을 산출할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 위생 요인은 동기 그 자체가 만족감을 준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직, 회사의 정책과 관리, 감독, 봉급, 개인 상호 간의 관계, 지위, 안전, 근무 환경 이런 직무와 관련된 외적 요인들, 환경적 요인들은 위생 요인이다. 환경 요인이다. 이거는 직무 불만족과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족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이론과 환경 위생 이론을 서로 섞어서 나와요. 다음 중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직무 그 자체,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중 위생 요인이 아닌 것은 직무 그 자체는 동기 요인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형평성 이론이다. 형평할 때 어떤 조직체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동기화가 많이 되느냐 하는 것은 타인의 기울이는 노력과 정도의 노력, 쭉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책 봐봤자 머리만 더 아파요. 여러분 글자 외우면 이거 원서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 아담스의 얘기를 원서를 해석했으니까 이걸 뭐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이니까 기본서니까. 근데 이거를 재해석하는 게 강의입니다. 형평성 이론은 공정성 이론이에요. 공정성 이론 해도 뭐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화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example. 두 명이서 일을 해요. 나하고 친구하고. 근데 저는 회사 대표님이 우리 삼촌이에요. 그래서 너는 놀아 그냥. 너는 열심히 해. 너는 놀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 친구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나는 빈둥빈둥 앉아있고 이 눈치가 보이면 형평하지 않죠. 그럴 때 직무의 생산성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공평하게 일할 때 둘이 1대1로 공평하게 일할 때 서로 찌찌뽕 노력할 때 만족도가 높더라라고 한 게 형평성 이론입니다. 형평성 이론, 공정성 이론 나오면 답이 누구예요? 아담스다. 이것만 찌찌뽕 하십시오. 아담스 나오면 형평성, 공평성이다. 찌찌뽕. 근데 이 이론의 내용은 둘이 공정하게 1대1로 일할 때, 형평할 때 생산성, 직무 동기가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동기와 관련된 이론 중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집단의 영향이죠.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할 때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하고 남하고 똑같이 일하는 겁니다. 행동이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추천을 드려서 집단의 영향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을 중시한다. 타인에 대한 지각, 집단에 대한 영향, 남하고 똑같이 일할 때라고 나오면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부름. 그래서 부름의 기대. 기대를 잘할 때, 기대를 많이 할 때 성과가 올라가더라. 우리 직공목 카페도 여러분 100% 합격입니다. 믿음 천국 불신종. 믿으면 합격이다.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합격입니다. 이대로만 공부하시면 합격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외우면 불합격돼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우고 싶은 분들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제가 이거 외우세요, 이거 버리세요. 그대로 하면 자동 뽕으로 합격됩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100%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대한 만큼 이루어진다. 부름의 기대 이론. 그래서 욕구, 열망과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요. 부름의 기대 이론의 요인이 세 가지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죠. 직업 선택 결정자가 직업에 대한 설자 만족과 기대된 만족은 실제 만족과 기대된 만족이 얼만큼 잘 맞느냐 이거를 균형이라고 한다. 직업 선택 결정자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하면요. 아, 나 이건 할 것 같아. 나 이대로 공부하면 이건 이제 직업 선택이지만 나 이대로 공부하면 직업 선택하면서 학교 갈 것 같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만족과 기대 만족. 오, 시험 봤더니 합격 점수야. 균형이 나오죠. 힘, 행위를 통제하는 가설적 인지 요인. 아, 믿음, 천국, 불신조. 아, 그대로 하면 합격이구나. 힘이 생기죠. 힘, 균형, 기대. 기대, 합격에 대한 기대. 오, 기대가 있으니까 뭐요? 공부할 힘이 생기네. 힘. 오, 진짜로 합격하네. 균형. 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대, 힘, 균형, 믿음, 천국, 불신족, 합격, 부름의 기대 이론. 부름의 기대 이론의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균형, 2번 기대, 3번 힘, 4번 순대하면 답이 순대입니다. 순대가 아니라 기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요. 맥클리랜드 뭐 맨날 똑같은 거 같고 똑같은 이론 만듭니다. 매슬로우 이론의 자아 실현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얘도 성취 욕구가 맨 위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 친교 이 세 가지로 또 나눴다. 그 중에서 정치, 권력, 친구 욕구 중에서 특히 세 가지 욕구 중 성취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취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은 무엇이다?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다. 성취 욕구, 어려운 일을 성취하는 욕구,
권력 조직의 지도자가 리더가 되고 싶은 욕구, 친교, 친하고 싶은 욕구, 친화욕구, 귀성욕구라고도 한다. 맥클리랜드의 성취 욕구이고 세 가지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로크와 레덤의 목표 설정 이론이다. 목표 설정. 로크와 레덤은 설정된 목표가 일반적일 때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때, 일반적일 때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때 근로자의 직무 수행이 높아진다. 그래서 로크와 레덤에서 나오는 목표 설정은 구체적으로 설정될 때,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설정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설정될 때 목표가 높아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다. 설정된 목표가 어려울수록 직무 수행 정도는 보다 높아진다. 너무 쉬우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 이 게임할 때도 너무 쉬운 거, 블록도 너무 쉬우면 안 갖고 놀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너무 쉬우면 흥미가 안 생긴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직무 수행 정도는 높아진다. 즉 목표에 대한 몰입이 목표의 난이도에 비례한다. 난이도가 높으면 목표 몰입도 올라간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기타 이론들 갑니다. 겔라트가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의 8단계 나옵니다. 8단계 겔라트 우리 했죠. 겔라트 뭐부터 시작해요? 기억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순서 나오면 무조건 1번이다. 겔라트의 의사결정 과정의 8단계를 쭉 나열해 놓고 이 순서가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1번이다라고 하고요. 2차에서는 예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예를 써주고 6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2차 때 공부하시고 지금 외울 거 없습니다. 2차 때는 목대, 정의, 뭐 대평가대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서 제가 스토리를 엮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이거 외우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 끝나면 다 까먹으니까요. 이거 외우는 건 2차 때 외우고요. 1차 때는 순서는 무조건 겔라트 1번이구나. 아름답습니다.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브라운이 제시했습니다. 브라운 제시한 것으로 인간 행동이 개인의 가치에 의해, 그래서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 가치에 의해, 이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가치중심적 진로 모형이다라고 해서 지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팁도 중요합니다. 저도 출제 위원 많이 해봤습니다. 출제 문제 내다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든지 또 어떤 의미가 같이 부여가 되든지 여러분들 이걸 때려 맞춘다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갔다. 아니면 비슷한 의미가 들어갔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브라운, 뭐 TV 브라운관인지 몰라도 돼요. 이건 제가 다 써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에 의해, 가치란 말 딱 써 있어. 그럼 답이 뭐예요?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찌찌뽕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간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대한 내용들의 양들을 정했습니다. 혹시 잘못 공부하시면요, 다 공부하면요, 그때는 공부가 된 것처럼 유약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자고 나면 하얀 모래성처럼 파도 지나가면 싹 없어집니다. 그런 공부 별 도움이 안 돼요. 방대한 내용일수록 핵심 엑기스, 홍삼 엑기스, 문제와 답을 찌찌뽕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취 강조하는 건 맥클리랜드의 성취 욕구다. 가치 나왔으면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끝나고 이제 직업 심리검사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